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지난번에 했던 이 BJT 증폭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통 에미터 회로를 이제 다루게 될 것이고요. 오늘 회로 제목은 공통 에미터 증폭기 회로 실험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은 11월 28일 해당되는 날짜이고, 앞으로 3번 정도 실험을 더 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재이고요. 공통 이미터 증폭기 회로는 실험 목적은 두 가지 시뮬레이션과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는 이 공통 이미터 증폭기의 동작 특성을 알아보고, 오늘은 우리가 MPN형만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MPN형 공통 이미터 증폭기 회로의 회로 구성을 알아보고 동작도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을 역시 이제 변화시켜 나가면서 과연 증폭기의 전압 이등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도 그 중에서 MPN형 회로만 다루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론적 배경을 한번 살짝 살펴보죠. 자, 이론적 배경에서 우리가 회로 구성은 오늘은 MPN형만 다룬다고 했으니까 MPN형 공통 이미터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회로 구성에서 이렇게 우리가 MPN형 한번 다시 그려보죠. MPN형을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가 컬렉터, 베이스, 그 다음에 에미터가 되겠고요. 여기가 화살표를 이제 어떻게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MPN형인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는 형으로, 네, 이렇게 해서 나가는 형이군요.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형으로 해서 화살표가 이쪽으로 이렇게 변하겠죠. MPN형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에미터 단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되고, 지난번 칩으로 봤을 때는, 앞면으로 봤을 때, 글자 이렇게 써 있고 1, 2, 3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의 순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머리에 이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에미터가 접지로 구성되는 회로를 보통 우리가 에미터 증폭기, 공통 이미터 증폭기 회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컬렉터에는 저항 RC를 연결해 가지고 저항을 통해서 전원을 공급한다, 이런 개념이니까 우리가 이러한 회로는 나중에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여기서 또 하나 오늘 처음으로 쓰는 것이 커패시터를 써요. 커패시터는 이제 우리가 표기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커패시터의 표기는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게 되고, 오늘 쓰게 될 커패시터는 이렇게 우리가 전해 컨덴서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커패시터 100 마이크로 패럿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거는 이제 단위 용량이고요. 마이크로 패럿이 이제 보통 패럿이 있고 마이크로 패럿인데, 마이크로 패럿은 10-6제곱이니까 상당히 작은 용량인데, 그냥 패럿은 굉장히 커요. 컨덴서가 우리가 막 전압기에 쓰는 커다란 이런 데 쓰는 거고, 이게 소형 전자회로에서는 전부 마이크로 패럿을 주로 쓰게 됩니다. 오늘 최초로 이번 실험에서는 커패시터라는 걸 쓰게 됩니다. 커패시터의 다 그 스펠은 이렇게 쓰게 되고, 또 이제 컨덴서라는 말도 많이 써요. 근데 컨덴서로 쓰기도 하고 커패시터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정확한 용어는 커패시터가 맞습니다. 그래서 컨덴서는 일반적인 이렇게 우리가 상점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컨덴서란 말을 쓰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커패시터가 정확한 표현이고요. 커패시터를 써서 BJT 베이스로, BJT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얘기하는 트랜지스터 회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베이스로 입력이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회로의 특징입니다. 네, 그림을 보고 설명을 그랬네요.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여기가 이제 딱 나가는 쪽이니까 이건 MPN형이고요. 그쵸? 여기가 P, 여기가 N이 되겠고, 여기가 N이면 또 이쪽도 N이니까 이건 MPN형이고, 여기가 당연히 베이스, 여기가 에미터,
여기 컬렉터 여러분이 딱 이걸 잡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이 이제 컬렉터 쪽 저항이 되겠고, 에미터는 그대로 접지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공통 에미터 회로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R1과 R2는 지난번에 바이어스 회로에서 배웠듯이 인가된 전환을 갖다가 이렇게 바이어스로 배분하는 R1, R2에 대해서 전압과 전류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오늘 사용하게 될 커패시터가 되겠죠. 커패시터를 오늘 사용하는 회로인 거고, 커패시터의 또 저항을 통해서 연결하게 되고, 오늘은 이제 신호 전압을 쓰기 위해서 사인 웨이브의 신호 전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입력 신호가 되겠고, 이거 입력 신호는 당연히 이제 실험에서는 펑션 제너레이터 갖고 우리가 함수 발생기를 갖고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인 파형의 우리가 입력 신호를 가지고 인가를 하게 되면 커패시터를 직렬로 통과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난번 바이어스 회로의 전압 배분 회로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쓰고 있는 3904 BJC 트랜지스터의 베이스단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컬렉터 저항을 RC를 쓰게 되고,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변화를 해 나갈 거예요. 이 값을 여러 개의 값으로 이제 변화를 해 나가면서 어떻게 실험에 따라서 출력 저항이 어떻게 달라지나, 이게 출력 전압을 쓰게 되고, 출력 전압도 다이렉트로 쓰지 않고 이렇게 저항 아래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회로 중에서 굉장히 복잡해졌죠. 그러니까 지난번 여기가 BJT 바이어스 회로에다가 출력단에다가도 커패시터를 달고, 커패시터 단다는 말 깜빡했네요. 그 다음에 입력단에도 커패시터를 달고, 또 입력단에 직렬로 저항을 달고, 출력단에 또 병렬로 저항을 달고, 그 다음에 입력 그 전압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전원 발생기 파워 서플라이로 이 바이어스 전압을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펑션 제너레이터 함수 발생기를 가지고 우리가 입력 신호를 만들어주는 다소 복잡한 장비도 지금 몇 개 씁니까? 네, 함수 발생기도 써야 됐죠. 또 전원 발생기 써야 됐죠. 또 출력단의 파형을 재기 위해서는 오실로스코프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실로스코프도 또 사용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장비를 총동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실로스코프, 전원 발생기, 함수 발생기, 또 커패시터도 사용하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회로가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조금 실험하는데도 굉장히 조금 난이도가 좀 있어요. 이런 난이도가 있는 실험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에 그림을 보고 설명하는 게 더 좋을 텐데, 여기 바이어스 전압 배분 회로죠. R1, R2에 따라서 베이스의 바이어스 전압과 전류와 그 다음에 베이스 이미터 간의 전압이 결정된다. 그거는 앞에 회로를 갖고 좀 설명 다시 한번 드리면, 요 R1, R2에 따라서 결국은 열이 흐르는 전류가 결정되고, 그쵸? 그 다음에 요 양단의 전압, 이것을 베이스 B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이 결정된다, 그런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죠. 네, 제가 첨자 Q는 뺐지만 아무튼 그렇게 설명이 되고, RC에 의해서 컬렉터 바이어스 전압 ICQ와 VC가 결정된다. 그것도 한번 앞에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이 RC에 따라서 결국 여기 흐르는 전류 IC라고 하고, 요쪽에 걸리는 전압 여기를 VCB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VCE 미안합니다. VCE니까 컬렉터와 에미터 간의 전압이네요. 그러니까 요 양단의 전압, 우리가 지난번에 그 바이어스 회로에서도 이 양단 전압을 쟀었죠. VC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양단의 전압,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BJT가 순방향 활성정에서 동작하도록 바이어스 된다 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특성 실험할 때 이제 얘기랑 이제 같은 개념이니까
요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결국은 이 전압 이득이라는 거, 증폭률이라 그러죠. 이 증폭률, 증폭 개인 또 증폭 이득, 증폭률을 결정하는데 이 증폭 B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저항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커패시터가 갖고, 트랜지스터가 갖고 있는 내부 증폭률,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론 시간에 배우는 걸로 하고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론적인 배경은 이렇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잠깐 교재에서는 이렇게 5가지 팁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끔씩 여러분들도 회로를 제작하고 제대로 신호가 안 나올 때 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동작이 안 되면, 버그가 생기면 이거 버그라고 그러는데, 버그를 어떻게 잡지 하는 것에 굉장히 노하우가 있듯이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드웨어도 여기에 뭔가 페일리어가 발생했어요. 원하는 대로 신호가 안 나올 때 이것을 어떻게 원인을 찾지 하는 그 원인을 이제 우리 고장 진단이라고 했을 때 그 해결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우선 그 연결을 제대로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뭐 회로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트랜지스터에 뭐 제대로 신호를 제대로 쟀는지, 또 저항이를 연결한다고 했는데 저항이 제대로 연결된 건지, VCC가 제대로 연결이 된 건지, 또 VCC의 접지가 제대로 됐는지, 또 여기에 R1, R2가 또 걸리고, 여기는 RC가 걸리고, 또 이쪽에 저항이 또 걸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그라운드로 가게 되는데, 그라운드 접지가 제대로 또 잘 연결됐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필요한 것이죠. 뭐 여기에 또 커패시터까지 오늘 쓰게 되는데, 또 커패시터에 또 저항도 병렬로 또 연결한다고 그랬고, 여기 출력단을 재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회로가 막 복잡해지면은 뭐 이쪽으로 그리나 저쪽으로 그리나 똑같은 거니까, 여기도 또 커패시터를, 그쵸, 연결해 가지고 또 저항을 연결하고, 여기에 이제 입력 파형을 이렇게 잰다든가,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오늘 회로의 총 모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회로의 연결도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갖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전원. 우리가 전원 전압을 이제 쓰게 되죠. 전원 전압이 이제 이쪽에 전원 전압이 되는데, 전원 전압도 제대로 플러스단,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인가가 됐는가 또 보는 거고, 전원도 제대로 우리가 세팅한다고 했는데 전원기에도 출력단에서 직접 전원을 한번 재봐 가지고 원하는 전압이 나오는지 멀티미터를 한번 재본다든가 하는 것도 미리 인가하기 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죠. BJT에 인가되는 바이어스 전압을 확인해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이어스 상태라는 것은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R1과 R2에 의해서 이 바이어스 전압을 결정하는, 지난번 실험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제보라는 거고, 출력 파형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에, 왜곡이 생기는 경우에 뭔가 뭐 동작점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뭐 출력 파형이 잘 안 나오는 경우는 제대로 여기도 오실로스코프를 단자를 잘 연결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 측정 방법, 네, 오실로스코프 접지 단자와 회로 접지, 결국 공통 접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실로스코프에 우리가 프로브를 딱 댔을 때, 우리가 여기 신호와 또 이거 프로브에 딸려 있는 접지선이 이쪽으로 공통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뭐 여러 번 실험을 하면서 스코프의 사용법, 그쵸, 전원의 사용법, 파워 서플라이죠, 펑션 제너레이터 사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반복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뮬레이션은 이번에 그대로 이대로 그려 나가야 되겠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그려야 것은 커패시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커패시터는 아날로그 소자에서 저항 찾듯이 아날로그 쪽에서 여기 아날로그
쪽에서 저항쳤던 C로 찾게 되면은 C가 나오게, 커패시터가 나오게 되겠고, 걔를 끌어가지고 요 모양으로 끌어주게 되겠고, 또 클릭해서 100 마이크로 페럿으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지금 저항들 추가된 것들 네, 쭉 있고, RNR2, 그 다음에 VS, 요거는 우리가 전원 소스 쪽에서 찾는 것이죠. 소스 쪽에서 네, 우리가 DCS가 아닌 네, 뭐였죠? 네, 그쵸. 네. 사인웨이브, V씬에서 찾는 걸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 프루브를 연결해 주는 거는 이제 우리 시뮬레이션에서 쓰는 용이고요. 네, 전원을 이렇게 잘라서 연결하는 거를 처음으로 해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기다가 직접 전원을 인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를 그냥 VCC 단자형으로 하고 이걸 단자형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 전원을 연결하는 이런 기법을 써봤습니다. 요거를 직접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일단은 요거 한번 교재를 보면서 아마 이렇게 결국 여기다 그렇게 많이 힘들다 그러면은 얘를 그냥 당겨 가지고 전원을 연결하셔도 됩니다. 그쵸? 그냥 이렇게 직접 이렇게 와이어를 연결해 버리면 되는데, 이제 요거는 요런 기법이 이제 있습니다. 아무튼 요것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시도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DC 바이어스 해석인데요. 지난번에 해봤듯이 DC 바이어스는 여기서 아날로그 타입에서 바이어스 포인트로 해서 찾아주는 게 지금 핵심인 거고, 아웃풋 옵션에서 여기를 체크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뒷부분 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의 DC 값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V 값을 체크하면은 V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I 값을 체크하면은 이제 전류값도 보여주는 그런 상태가 쭉 나오게 되겠죠. 빨간 것들은 전부 전류값, 약간 짙은 갈색이 전부 V 값인 것이죠. 여기서 시뮬레이션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처음 쓸 것이 파라미터를 또 쓰는 것이 나오는데, 이건 지난번에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RL 값을 바꿔줌으로써 이제 RC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RL을 바꾸는 것이군요. RL 값을 처음에는 0.51K로 썼다가 얘를 계속 바꿔 나가면서 한 5번 정도 다른 값으로 바꿔 나갈 때 이 파라미터라는 기법을 쓰는 거,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했던 거 제가 한번 특별 강의로 만들어 드렸던 적이 있죠. 네, 교재도 보시면 어떤 식으로 파라미터를 세팅하는지 보여질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메뉴 창에서는 파라미터스에서 땡겨오는 걸로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바이어스 세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세팅, 신호를 재는 세팅도 여러분이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첫 번째로는 아날로그 타입에서 타임 도메인으로 놓고, 여기서 타임 도메인으로 놓고, 그 다음에 제너럴 세팅에서 우리가 5msec 단위로 해가지고 5msec까지 보는 걸로 하고 1마이크로섹 단위, 이 두 가지 세팅하는 거 잘 체크하시고, 두 번째로는 또 역시 파라메트릭 스위핑, 이제 이것이 이제 RL 값을 바꿔주는 것인데요. RL 값을 어떤 식으로 바꿔줄 것이냐, 이런 식으로 네, 스윕 타입에서 우리가 1.0에서 4.3까지 네, 이렇게 아까 0.51이라 그랬는데 1.0에서 4.3까지 바꿔주는 걸로 해서 요 값, 요 값, 요 값, 요 값, 요 값 7개 정도를 바꿔주는 걸로 세팅을 해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신호를 볼 수 있냐면, 요건 이제 DC 바이어스고요. 이런 신호로 해서 이쪽 위가 지금 V 인이죠. 이쪽이 V out. 네,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실험에서도 이렇게 증폭률이 달라지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고, 요 값들은 전부 뭐죠? RL 값이 계속 달라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 값들이 7개가 쌓이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아무튼 여러분이 이런 식까지 나오면은 시뮬레이션에서 성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할 일이 많죠.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자, 실험은 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요거는 이제 VCC를 걸기 위한 전원 서플라이, 이건 측정하기 위한, 그쵸, 오실로스코프, 그 다음에 함수 발생기는 S, 입력 신호에 대한 S, 중간중간에 우리가 저항값도 체크하고 또 전원의 전압 레벨도 체크하기 위해서는 네, 멀티미터도 좀 활용해 보는 것이 좋겠고, 오늘은 3904만 쓸 것이고요. PNP 타입은 안 쓸 것입니다. 커패시터를 드디어 2개를 쓰게 되죠. 100마이크로 실린더형의 컨덴서 타입을 2개 쓰는데 까만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부품 박스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항이 좀 많죠. 아까 얘기했듯이 아래 값이 변함에 따라서 쭉쭉쭉 있고, 또 우리 바이어스 전압에 쓰고 있는 전압들 R1, R2 어느 것이 바이어스 전압인지 지금 제가 체크할 수가 없는데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바이어스 전압으로는 우리가 120K와 18K를 쓰네요. 그래서 128과 120K와 18K를 쓰기 때문에 대략 이게 한 몇 배 차입니까? 한 6배 정도 차이 아닙니까? 6배. 그러니까 대략 VCC의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요 포인트의 레벨이 6분의 VCC에 가까운 레벨로 전압이 떨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 그런 거니까 120과 18K. 네. 그래서 찾아보면은 120과 18K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R1, 18K. 네. 여기가 R2가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RS는 500ohm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RL은 아까처럼 좀 여러 개의 값을 쓰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RC는 750ohm, 그러니까 RS 500ohm, RC 750ohm, 이걸 찾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RS 500ohm, 500ohm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대략 500ohm이네요. 0.51이. 요거를 쓰라는 거고, 750ohm, 요것이 RC가 되겠네요. 요것이 RS가 되겠고요. 그쵸? 나머지는 이제 RL 변화시켜주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쎄, 우리 실험에서는 5개만 하는 걸로 합시다. 1K에서 3.6K까지만. 네. 이렇게 여기를 우리가 RL. 네, 여기를 RL로 여러분들이 이런 저항들을 잘 찾으셔가지고 이것을 RL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은 이제 직접 구성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지금 여기 저항을 안 썼네요. 네, 갑자기 여기 저항이 왜 안 썼죠?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이 저항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바이어스 저항 R1과 R2, RC는 컬렉터 저항의 750ohm, 그 다음에 RL은 지금 0.51부터 시작했지만 1K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3.3K까지 바꿔줄 거고, 그 다음에 CC 100마이크로페라 쓸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전원 걸어주고, 지금 얼마를 걸어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시뮬레이션을 보게 되면은, 네, VCC 15V를 걸어주라고 되어 있네요. 15V 걸어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15V. 이건 측정한 거고, 여기서 걸어주는 거죠. 15V. 그러면 결국은, 네, 여기 15V. VCC를, 파워 서플라이형에서 15V DC 전압을 걸어주기면 될 것 같습니다. DC. 그 다음에 여기는 펑션 제너레이터. 펑션 제너레이터도 지금 얼마로 걸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실험 조건에서 안 정했는데 시뮬레이션에서 나와 있죠. 네, 얼마로 하라고요? 1K의 크기는 50mV로 하라고 그랬어요. 옵셋은 주지 말고, 그럼 옵셋을 주지 않으면 0에서 여기가 0에서 사인 웨이브죠. 당연히 이거는 VSIN이니까 사인 웨이브로 쭉 움직이는데 프리퀀시가 1kHz. 그러니까 요 주기가 1ms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앰플리튜드 크기가 50
50mV로 여러분이 세팅하는 걸로 하고, 옵셋은 0V 딱 정가운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이 되겠죠. 이쪽이 플러스 50, 여기가 마이너스 50, 이렇게 mV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파형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험에서도 여기는 펑션 데이터에 사인 웨이브 모드로 놓고, 그쵸? 펑션 데이터의 사인 웨이브 모드로 함수는 그렇게 놓고, 앰플리튜드는 50mV로 세팅하고, 그 다음에 파형은 프리퀀시 파형이라고 하고요. 웨이브 파형. 프리퀀시는 1kHz, 1kHz로 하고, 그 다음에 옵셋은 0V로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시면 역시 파형이 원하는 대로 나오는지부터 먼저 오실로스코프로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실로스코프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입력단이 제대로 여러 원하는 대로 나오는 거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회로를 잘 구성하고 출력단에서 이제 그거보다 증폭된 신호가 반전돼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사실 스코프의 채널 1과 채널 2를 통해서 동시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가 이렇게 반전되는 걸로 사실은 출력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한번 이게 반전돼 가지고 입력 신호의 웨이브가 180도의 위상차를 갖도록 반전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VO를 스코프를 이용해서,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직접 측정해 보는, 여기는 파워 서플라이죠. 파워 서플라이를 통해서 잘 해보는 그런 실험을 해 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절대 이거 보고 만들지 마시고 항상 회로를 보고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때로 그림대로 이렇게 그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서 제시된 모양이 이쁜 모양이긴 해요. 요렇게 나는 그래도 이렇게 구성하겠다. 좋아요. 이렇게 예쁘게 구성을 해가지고 적당하게 이제 사실은 니뻐라 그래가지고 이게 다리도 잘라가면서 길이를 딱딱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면 제일 좋겠죠. 덜렁덜렁 위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는 게 항상 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공구가 있으면 그렇게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와이어도 이렇게 딱딱 길이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주면 좋을 것 같고, 글쎄요, 이건 이렇게까지 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 와이어를 주렁주렁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회로가 복잡해지게 되면 정말 알아볼 수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와이어도 잘 길이를 맞춰서 절단해 가면서 이렇게 구성해 주게 되면 보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와이어나 복잡하더라도 연결해서 쓰겠다 해도 상관없고, 이 그림대로 와이어 길이도 맞추고 저항의 길이도 맞춰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하겠다 그러면은 깔끔을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그래도 이 그림대로 조립하지 마시고 회로들을 보고 조립하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실험의 결과는 제가 지금 영상으로 딱 나온 이미지가 있으면 지난번처럼 스코프에서 찍어가지고 보여드렸으면 좋은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실험을 진행하고 예측된 결과는 시뮬레이션에서 예측되는 거대로 이렇게 반전돼 가지고 이것이 지금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반전되는 신호가 이 중에서 하나가 나오겠죠. RL이 1K일 때 하나, RL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5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실험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눈도 많이 오는 날 직접 이렇게 힘들게 와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 설명을 듣고 한번 실험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결과 잘 나오길 바라겠고요. 네, 역시 오늘 결과도 실험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